안녕하세요. 라이트한 전쟁사의 더빙을 맡은 스텔라입니다. 앞으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전이나 전쟁과 분쟁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군이 소련과 협력하여 펼쳤던 프란틱 작전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으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미국은 소련 영토 내에 있는 공군기지들을 사용하여 일본이나 독일의 목표들을 공격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1942년까지 소련은 크게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어 독일의 목표물을 공격할 공군기지를 확보하기는커녕 국가의 생존을 장담하기도 힘들었고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국이 시베리아 지역의 공군기지를 사용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점점 독일군을 밀어내고 우크라이나의 상당 부분을 다시 장악하기 시작하자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소련 공군기지를 사용하여 독일과 독일의 동맹국들을 폭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43년 11월 테헤란 회담 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스탈린에게 소련 영토 안에 있는 공군기지의 사용을 요청했고 스탈린은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후 계획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어 폭격기와 그들을 호위하는 전투기는 미국이, 폭격에 필요한 물자와 기지의 방어는 소련이 맡는다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작전본부는 우크라이나의 폴타바에 위치하고 두 군데의 비행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합의하여 6월 2일부터는 미국 폭격기가 비행장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이 폭격기들을 시작으로 1944년 6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7단계에 걸쳐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폭격작전의 첫 번째 단계로 6월 6일 B-17 폭격기들과 P-51 전투기들이 루마니아 비행장을 공격하고 소련에서 이탈리아로 귀환하는 도중 다른 루마니아 비행장 한 곳을 더 공격합니다. 이 비행장들에 남아있어 폭격에 파괴된 항공기들과 추가로 8대의 추축국 전투기가 격추된 것에 비해 미국은 겨우 2대의 전투기와 1대의 폭격기만을 잃은 대승리였고 작전본부인 폴타바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일 공군과 헝가리 공군은 보복작전을 개시해 프란틱 작전의 두 번째 단계를 위해 영국에서 출발한 폭격기가 도착한 6월 21일 밤에는 폴타바를, 22일과 23일 밤에는 다른 두 비행장을 공격하여 큰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소련의 대공포는 적 공군의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 게다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기지 방어를 맡은 소련 측에서 전투기의 이륙을 허락하지 않아 몇몇 미국인들은 이를 소련의 배신이라고 생각하였고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점차 험악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2단계 작전은 계속되어 6월 26일에는 폴란드에 위치한 독일 석유 정제소와 철도 조차장을 폭격하고 7월 2일에는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 7월 3일에는 루마니아의 철도 시설을 폭격합니다. 이 폭격 이후 중폭격기는 연료 소모가 크고 방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작전의 세 번째 단계부터는 B-17과 같은 대형 폭격기는 사용되지 않았고 그 대신 P-38, P-51과 같은 장거리 전투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5단계의 폭격 작전이 더 개시되었지만 소련군과 미군은 폭격 기간 동안 이러한 장거리 폭격 작전이 필요 없을 만큼 전진해 있었고 작전 기간 도중 미국 항공기를 소련이 공격한 사건과 앞서 독일이 프란틱 작전 본부를 공격할 때 소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일로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프란틱 작전으로 일본 폭격에 소련의 시베리아 기지를 사용할 계기를 마련한다는 미국의 구상도 작전 기간 중 미국이 마리아나 제도를 점령한 이후 소련의 시베리아 기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자 폐기되어 결국 1944년 9월 19일을 마지막으로 프란틱 작전은 종료됩니다. 프란틱 작전은 미국과 소련 사이의 마지막 군사적 협력이었고 양측은 이 작전을 통해 상대방의 모습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소련은 작전 기간 미국이 보여준 엄청난 폭격기와 전투기들의 양과 질을 보았고 미국 항공기 세력과 정면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여 미그 15와 같은 걸출한 요격기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죠.
또한 작전 기간 동안 소련이 입수한 미국 폭격기들과 미국인들에게서 훈련받은 폭격 기술은 현대 러시아 공군의 폭격기 세력을 만드는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은 포렌틱 작전 기간 소련 영토와 냉전 시기에 소련의 동맹국이 될 동유럽 국가의 주요 시설들의 사진을 촬영했고, 이 사진들은 냉전 시기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이 사진들과 포렌틱 작전 시기에 소련 공군기지를 왕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냉전 시기 미국의 공군 작전 계획이 마련되는 계기가 됩니다. 나치 독일은 포렌틱 작전을 미국과 소련이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선전고개라고 비난했지만,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나치 독일의 비난과는 달리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었으며 결국 냉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작전, 포렌틱 작전에서 보여준 미국과 소련의 갈등은 냉전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포렌틱 작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